기왕에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이재명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거기서부터 맛이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유동규는 구속이 됐고 네. 기소가 됐고 22일 날 김만배, 남욱을 기소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김만배와 남욱이 지고 있는 것은 이제 배임과 뇌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나요? 뭐 수십 차례 부르기는 불러서 조사를 한 것 같던데요. 수십 차례가 아니고요. 예, 아닙니까? 김만배에게 20일 동안 3번 뭐 본인이 뭐 검찰국이 아프다고 안 나왔다면서요? 예. 거의 뭐 태업 수준. 예. 그리고 이게 그 집단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 회식하다가 16명이 그렇죠. 방역 어겨서. 쪼개기 회식했죠. 그리고 이게 수사가 많이 못했고요. 아마 이제 그 22일 날 구속 만기잖아, 20일. 예. 그러면 이제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뇌물하고 배임은 이제 끝내버릴 것 같아, 이재명 쪽은. 결국은 이제 그 김만배하고 남욱, 유동규 있잖아요. 예. 요 3명을 이제 그 꼬리 자르기로 뭐 또는 이제 그 기틀 뽑기라고 저는 보는데 꼬리 자르기.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르고 정진상하고 이재명 쪽은 좀 면죄부를 주고요. 예. 이제 그 남은 쪽으로는 뭐 곽상도라든지 또 이게 국민의힘 쪽 있잖아. 예. 이쪽으로 아마 중간 결과를 해가 이재명 쪽은 완전히 끝내버리는 이런 이제 그 수사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를 끝내려 했는데 새로 이제 그 메가톤급 의혹이 하나 나온 거죠. 43억. 바로 그게 나온 겁니다. 예. 이 43억 의혹이 진술이 뭐냐? 나왔죠. 예. 요거는 이제 그 박영수도 조사해야 되는데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라고 있잖아요. 이모 씨라고. 예, 이모. 이분이 그 5개 그 단지 그 블록 있잖아요. 예. 거기 그 아파트 분양 대행 있잖아. 분양 대행을 싹쓸이 해가지고 대행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분양 대행하는 사람들이 비자금 만들어 많이 주죠. 시행사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 43억 정도, 한 43억 되는 것 같아요. 요런 데 그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현금이나 차명 계좌로 남욱이나 김만배 쪽에 전달한 요런 데 그 의혹인데 문제는 그 돈이 간 건 다 인정합니다. 이제 팩트입니다. 예. 돈이 간 거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모 씨는 돈 간 건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또 다른 관계자가 하나 있거든요. 다른 관계자가 이제 아까 이모 씨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본인은 이 돈이 전부 그 이재명 재선할 때 2014년이죠. 예. 재선 6월. 예. 그 선거 때 그 자금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인허가 로비 있잖아. 예. 로비비로 갔다는 또 다른 이게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거예요. 이모 씨 말고 그 관계자 이름은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그 진술이 하나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신빙성이 있다 보는 게요. 거기 또 한 명이 나모 대표라고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토목건설업체. 그렇죠. 토공하는 사람. 그때 그 토목을 자기가 공사를 받기로 한 거예요. 토목 공사를 받기로 하고 43억 비자금을 갖잖아요. 예. 43억 중에 비자금 20억을 나모 대표가 20억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토목 공사를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발발 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빵빵 뜨겠죠. 내가 이게 20억 보태가 43억 간 거 나는 안다. 어디 쓴 건 나는 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용처를 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입막음을 해야 되잖아. 이걸 이게 입막음 하기 위해서 100억을 준 거예요. 만약에 정당하게 20억 투자했으면 토목공사 못 주면 거기에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 거죠. 한 5억 정도, 뭐 10억 많이 주면은. 근데 100억을 갖다가 돌려준 거는 엄청나게 입막음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나모 대표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관계자 있다 요 요분하고 그다음에 그 박영수 특검의 인체 이모 대표 이 3명만 제대로 이렇게 조사하면 이 돈이 어디 간지 알거든요. 근데 이걸 평검사들이 또 수사관들이 조사에 밝힌 걸 이걸 이게 수뇌부가 덮어버린 거예요. 이걸 덮고 오늘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특검이 빨리 이거부터 수사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43억이 간 것은 분명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그렇죠. 갔는지 종착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계좌 추적하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착지가. 근데 이제 일부는 현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욱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김만배는 뭐 주변 사람들 자기가 차명. 안 받고 차명으로 받았다. 근데 그
현금도 의지가 있으면요. 현금도 이게 언젠가는 입금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이게 주거나 하면 누가 돈 흐름을 보면 주위 사람들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 유동규 통해 간격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유동규가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하다가 선거 도와주려고 사표를 일시 내고 캠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당선되자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돈이 현금화된 게 당연히 유동규한테 갖다 봐야죠. 그러면 이게 유동규가 캠프에 정지사에다 캠프 자금을 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관계자가 몇 명으로 압축이 되잖아. 이런 경우는 현금으로 가도 워낙 거액이니까 뭐 입금이나 출금을 다 조사해 보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검찰이 안 잡고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검찰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놓으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어제도 들어봤더니 카톡을 많이 했지만 그 평검사들하고 지금 이게 검찰 수뇌부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 내부 왜냐하면 이게 상태라고 평검사들은 내가 이게 특검하면 내가 조사받아야 되는데 예. 왜 이재명이 이 의혹을 덮어놓으면 어떡하느냐 이걸. 돈 먹고 그냥 질문하는 신용하는 거예요. 예. 돈은 자기들이 먹고 왜 내가 가서 검사 생활 잘못하고는 망치냐.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43억이 이렇다 안 생각나는데 이걸 질문하는 신용만 해놓고 덮어버리면 나중에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지금 이게 평검사들은 평생 검사 생활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소를 한다고 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 수사 발표가 있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특검을 바로 하자 뭐 전면 수용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표가 먼저 있고 또 여야 합의라는 거 또 고리를 걸어놨고 거기다가 또 윤석열도 같이 해야 한다고 끼워넣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 수사가 발표가 되어야 특검이 본격적으로 여야 간에도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근데 그 언론의 보통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나. 그래도 기소하면서 예. 일단 낙은 됐으니까 자기들은 이런데 그 전망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수사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권력의 근처도 못 간 거예요. 하다못해 최소한 정진상이라도 조사해야 되잖아. 그럼요. 정진상에는 이게 그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그 유동규가 극단적 선택 압수할 때 이게 통화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황무성이 그 도시개발공사 사장 찍어낼 때 유동규 이름이 8번 이상 나오잖아요. 유동규하고 정진상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진상에 대해서도 검찰이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못 했거든요. 이 말이 이재명이라는 권력자의 근처는 아직 못 갔고 정진상도 못 갔잖아요. 이거는 수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은폐 비호고요. 누가 뭐래도 이게 그 오늘 제가 그 문화일보에 지금 12시니까 문화일보에 그 칼럼을 썼거든요. 그 이재명 43억 있잖아. 특검. 오늘 칼럼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게 대장동 의혹은 누가 뭐래도 이게 그 최초 설계자면서 최후의 결제자. 중요한 게 그 최초 설계자면서 최후의 최종 결제자. 이재명 게이트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고사하고 정진상이 한 데까지 이게 못 갔다. 이거는 이게 그 수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그 특검. 근데 어떤 특검? 그것도 이게 그 중립적으로 별도 특검 있잖아요. 뭐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대충 임명하는 상설 특검 말고 이런데 별도 특검이 발의됐거든요. 이런데 객관적인 중립 특검 있잖아요. 수사가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 수 있는 사안이고 이제 그 뇌물과 관련된 내용도 43억 원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뭐 계좌 추적을 안 하는데 지금 배임 혐의로 거기에 유동규라든가 김만배, 남욱이는 구속이 됐는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내가 다 계획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했다 하는 이재명이나 뭐 정진상에는 거기에 이제 딸린 사람이니까 자처하고라도 여기에 대한 수사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지금 검찰 쪽에서는 순수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은 배임으로 우유를 수 없다. 그게 배임으로 이렇게 잡아놓을 수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구조인데 그럼 이게 유동규는 왜 배임입니까?
똑같은 구조잖아요. 예. 어차피 이게 결재는 이재명이 했고요. 유동규는 그걸 그 집행한 구조 자체가 거거든요. 배임인데, 예. 그럼 이게 유동규, 김만배, 남욱이는 오죽하면 이게 김만배가 영장실질에는 뭘 했어요? 나는 이게 그분이 훌륭한 행제, 그분이 하는 대로 우리 다 따랐는데, 예. 그럼 이게 그분은 배임이 아니고 우리만 배임이다? 그게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에서도 자꾸 이게 이재명이는 적반하장으로 자꾸 이게 그 국민의힘이 도둑놈이라 그러잖아. 예. 쿠킹 게이트라고 그런 것 그래서 때문에 이게 이재명의 자기는-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에도 그랬지만 이게 이재명의 결재 없이는 도둑질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예. 이거는 이게 이재명이가 공모 안 해주고 결재 안 해주면 예. 도둑질 자체가 어떻게 해먹습니까? 이재명이 근데 버티고 도장 안 찍으면 맞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그 이재명이 맞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칼럼에서 뭐라 했냐면 이번 대선 있잖아요. 예. 누가 말해도 이게 그 대장동 이슈가 블랙홀입니다. 이 말은 이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이게 대장동 선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특검이든 밝혀지면요. 이번에 늦어져가지고 이재명이가 뭐 만에 하나 그럴 리 없지만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이게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출범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특검이 그래 됐다. 근데 특검이 좀 선거 전에는 못 밝겠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대통령 된다 해서 완전히 묻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게 돈 받은 게 밝혀지고 양심선언이 나오면 그럼 이게 정권이 그냥 출범도 못하고 와야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게 불행이 어딨냐. 따라서 저는 신속하게 해서 가능하면 선거 전에 결과 넣어가지고 후보를 교체하는 게 맞고 그럼 이게 빨리 지금이라도 즉각 그 다음에 그 무조건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의 2011년 거 있잖아. 예. 이거는 제가 TV조선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그래 100번 양보해가 윤석열 후보가 부실 수사했다 칩시다. 저는 아니라 보지만 그럼 이게 부실 수사하는 게 직무유기를 했잖아요. 예. 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5년. 그럼 이게 2011년이면 2016년에 끝난 거예요. 공소시효 지나면 처벌 못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수사가 처벌이 불가능한 걸 특검도 검찰인데 이걸 하고 있냐. 2011년 이미 공소시효가 5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따라서 쓸데없는 게 2011년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그다음에 빨리 지금 특검 받아서 가능하면 이게 그 선거 전에 결과 놓도록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지금 이게 그 변호사비 대납억은 빠져나기 어렵고요. 절대 그 이태영 변호사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23억 받게 된 거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원지검에서 로펌 10군데 그다음에 그 국세청까지 그다음에 그 변호사 협회 있잖아요. 법조윤리협회 전부 이 자료를 싹쓸이 압수해 갔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는 대장동의 몸통은 앞으로 이게 특검이 되거나 하면 4명 이재명, 박영수, 권순일 그다음에 그 쌍방울 회장 있잖아요. 김모 이름까지 밝히는 좀 그렇고 이런 데 조사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어쨌든 이 검찰로서는 더 이상 대장동 비리를 밝히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연못 구하고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이고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여야가 특검에 합의를 할지 여부도 알 수는 없지만 설사 특검이 발족이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박범계라든가 김호수 이런 사람들이 좀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특검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제대로 된 검사들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특검이라는 게 만들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이제 뭐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특검으로 검사로 이렇게 채용도 발탁도 하지만 이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많이 파견돼 갖고 오고 또 그 수사관들이 제대로 일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별 특검 하잖아요. 상설 특검법에 하면요. 국회에서 이게 추천하니까 민주당이 입김이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개별 특검법을 만들면요. 어디서 하느냐면 이게 변협에서 합니다. 변협에서 이게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특검이 정해지면 파견은 지명해서 이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을 요청하면 돼요. 아, 지명하면 바로 줍니까? 수사팀은 그건 못 가게 할 수도 있잖아. 이미 특검을 받았고 국민 여론이 있는데 그걸 못 가게 특검이 요구했는데 안 보내준 경우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 있잖아. 네. 얼르기 그 윤석열처럼 특검 수사팀장, 그렇죠. 수사팀장으로 그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국민의 이제 지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러고 검찰들은요 항상 그 권력의 풍향계를 잘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권력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이러면 이게 이쪽으로 얼마든지 서거든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특검이 출범만 하면요. 의외로 이게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를 바둑이를 잡아야 했잖아. 이번에 새로 특검이 들어서면 저는 이제 그 이재명이 있잖아요. 이재명이 잡아야 했는 것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러나 대선 전까지 끝날 수 있을지가 문제이고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대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은 또 다른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특검이 빨리 발족하는 것만이 대장동 비리를 밝히는 척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의 그 마지막 두 구절만 제가 좀 읽고 오늘 제가 신문에 쓴 칼럼이니까요. 제가 문화일보에 그 매달 쓰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제가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은폐된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은 권력이 되면 반드시 드러난 것이 역사에 검증된 진리다.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일시 은폐된 진실이 그 언젠가 죽은 권력이 되면 반드시 그게 드러난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새치혀의 궤변으로 천하의 집단지성을 속일 수는 없다. 이재명이가 맨날 잘하는 말이 집단지성이라 하잖아. 너 새치혀의 궤변으로 천하의 집단지성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대선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까지 제가 오늘 처음 썼습니다. 후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주당의 불행,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빠르게 대선 전에 결과 나와서 후보 교체하는 게 민주당 들어가는데도 좋고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제가 강하게 오늘 문화일보에 쓴 칼럼입니다. 이재명한테는 아주 독약과 같은 글입니다만은 민주당, 검찰은 정말 새겨들어야 할 우리 서 변호사님의 경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